72번 해동은 수출 대금으로 100만 달러를 오늘 수령한다. 이 회사는 3개월 전에 환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만기가 오늘이고 행사 가격이 1120원인 미국 달러 풋옵션을 달러당 15원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옵션 만기일인 오늘의 달러원 현물 환율이 1115원이라면 행사하는가, 그리고 수취하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옵션 관련한 문제 같은 게 나오면 제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팁을 하나, 암기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핫콜도 뭐 상풋도 이런 식으로 암기식이 되거든요. 환율 하락의 위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콜옵션을 매도한다. 콜옵션을 매도하니까 자연스럽게 풋옵션을 매입, 이렇게 반대되는 부분을 따라오는 부분이니까 핫콜도 이까지만 딱 외워두시면, 그 문제 살펴보면 해동은 수출 기업이고요. 그리고 수출하면 돈 받아야겠죠. 근데 환율 하락되면 피해가 좀 있으니까 옵션으로 대비를 하는 거고요. 옵션의 행사가가 1120원인데 현재가가 1115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옵션을 행사해야 되고요. 옵션을 행사하니까 옵션 프리미엄을 뺀 1105원이 가격이 되겠네요. 금액이.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 여기다 환율을 곱하면 달러를 원화를 곱하면 2번이 정답이 되는, 이런 부분 핫콜도 상풋도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비장의 암기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써먹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만 확인되면 간단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 1115원이 더 싸니까 이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 하는데,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했기 때문에 15원 빼면 이게 더 높죠.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73번입니다. 수출 수입 거래를 모두 하고 있는 주서울은 최근 달러원 환율의 등락이 심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출대금 수령 시점과 수입대금 결제 시점을 일치시켜 환리스크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이 사용한 환위험 관리 기법은 무엇인가? 그 외환실무의 기본 개념이고요. 이런 부분들 용어의 정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외환실무는 충분히 다 암기하고 하셔야 됩니다. 정말 쉬운 문제인데 외환에서 어려워해서 아예 포기하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라도 꼭 용어의 정의는 충분히 여러분도 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가면 답은 3번이죠. 외환 자금 유입 지급 시기를 일치하는 거. 특히 3번 매칭이 같은 경우에는 수출 수입을 모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74번. 우리나라 투자자는 기초자금이 100만원이며 두 시장 모두에 참여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 박스 한번 보시고 보기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 펼치고 보죠. 외환시장은 현재 균형 상태이며 따라서 무위험 차익 거래가 불가능하다. 그 N원 재정 환율을 구하면 달러 1000원 나누기 달러 N 125원 하면 100엔 원 환율은 800원 이제죠.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균형 상태가 아닌 차이가 있으며 무위험 차익 거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2번 100만원을 투자하면 위험 부담 없이 10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00만원을 달러로 그리고 엔화로 원화로 바꾸면 12만 5천원의 이익이 있네요. 따라서 10만원 아니고 12만 5천원. 3번 향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의 환율은 100엔 원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균형하니까 하락하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일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수요가 많아진다. 일본에서는 달러를 많이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요. 정답은 3번 불균형에 대해서 환율 하락이 예상된다. 자, 75번입니다. 기업 상황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박스 내용 한번 보시죠. 상품 생산의 원자재 중 일부는 국내에서 원화로, 일부는 일본에서 수입하고 엔화로 지급한다. 생산된 제품은 미국으로 수출하여 달러로 대금을 수취한다. 그러니까 엔화로 수입, 달러로 수출하는 기업이네요. 이런 내용의 포지션 해지 관련해서는 여러분 다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죠. 외환매수, 수출,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 따라서 숏헤지가 되고요.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익,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외환매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숏 포지션으로 가야 되고 롱 헤지, 그리고 환율 하락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하고 상승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이제는 이걸 보기에 투입해서 보면 정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답은 4번이네요.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락하면 이익이 발생되죠. 따라서 4번 이렇게 딱 한번 정리해 두시면 그냥 문제에 대입만 해도 쉽게 답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리 한번 해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7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환위험은 최근 원엔 환율이 달러엔 환율이 상승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한 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환위험 관련해서 뭐 용어의 정의, 이것도 용어의 정의 문제인데 용어의 정의는 다 알고 계시죠? 알아야 되고요. 환한산 위험, 거래한 위험, 영업한 위험 이렇게 분류되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설명에 대한 환위험은 영업한 위험이겠죠. 답은 4번이고요. 그 용어의 정의 부분은 잘 암기해 두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정리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7번. 달러원 환율과 달러엔 환율이 6개월 동안 다음과 같이 움직였다. 6개월 전과 비교해서 손실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누구인가? 이것도 한번 보시면 기업의 환율 손익은 달러, 엔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발생되게 되고요. 그 보시면 100엔 원 환율은 이렇게 나누어 보면 1000으로 변동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 수출입에 대한 손익은 없습니다. 혹시나 올라갔네 이런 식으로 착각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엔화 수출입 손익은 없다는 거. 그렇게 되면 달러로 지급하는 경우에 달러 환율은 올라갔으니까 달러로 지급하는 경우에 손실이 가장 크게 되겠죠. 보기에서 그 달러로 수입하는 업체를 찾아보면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쉽게 풀려고, 그리고 자기만의 요령을 한번 터득해 보는 게 외환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자, 78번입니다. 2014년 12월부터 위안화 대 원화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위안화의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기 위하여 기업도 외환 중개회사를 통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 간 시장인데 기업이 참여할 수가 없겠죠. 기업이 참여하면 은행 간 시장이 아닐 거고요. 틀렸고, 기업은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번은 틀린 내용. 2번 직거래 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환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2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원래 환전을 위해서 달러로 바꿨다가 위안화로 바꾸는 이런 식의 두 번의 환전, 그리고 두 번의 수수료가 필요했었는데 직거래가 됨에 따라서 한 번에 바꿀 수 있으니까 수수료가 훨씬 절약되겠죠. 따라서 2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3번, 4번도 보기 내용이 틀린 내용이니까 반대로 상승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답은 2번입니다. 79번. 아카데미 상사는 스위스 프랑으로 표기된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상한 일자가 다가오므로 이 회사의 자금 담당자는 수출 대금으로 받은 미국 달러를 스위스 프랑으로 환전하여 외화부채를 상환하려고 한다. 두 은행이 제시한 달러 프랑 현물 환율이 다음과 같다면 이 회사는 어느 환율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비드 살 때, 에스크 또는 어퍼 팔 때 다 아시죠? 이 부분만 돼 있으면 달러를 팔아서 프랑을 사야 되니까 살 때 비드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달러 매입가는 B 92.55로 B가 제일 높네요. 따라서 답은 2번. 쉬운 문제였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문제 몇 번 풀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80번. USD 원 환율이 1,100원 이하로 크게 하락할 경우
가장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 거래 전략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암기식 그거 하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외워두시면 옵션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옵션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대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자, 하락하는 경우니까 핫콜도가 되겠죠. 그 손실이 제일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핫콜도가 아닌 상풋도로 한 경우에는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풋도가 되는 게 딱 3번 풋도고 콜입이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요. 이건 뭐 계산하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암기식만 알아도 충분히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 유용한 암기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0문제 저랑 같이 문제 풀어봤는데요. 제가 풀이하면서 관련 내용들 이렇게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뭐 정리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드렸는데 자격증 시험이 원래 암기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암기 많이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들 정리만 하지 마시고 한번 꼭 암기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뭐 잘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까지 잘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장에서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